동기고 후배고 쓴소리해야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하겠고, 안 그래도 아픈 환자분들, 예민한 환자 가족분들이며 참 대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매해마다 올해 사직서 낸다 다짐하며 버티다가 마침 개업하며 나오시는 교수님과 연이다 대로변 아파트 끼고 있는 상가내과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개업이라지만 소문 듣고 몰려든 환자들 덕에 잘 풀려서 제법 안정된 벌이를 하고 있어요. 주변이 이래서 남자는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며 안면 뜬 신랑이 멀쩡하면서 속 아프다며 병원으로 쫓아와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겪어보니 사람이 참 순하고 악의가 없더라고요. 꼭 만화 주인공같이 깍쟁이들 많은 서울에서 편하게 순진한 사람이라 왠지 정이 가긴 했습니다. 마치 사람에 지친 저를 달래주는 포근한 솜잎을 같다는 생각을 했더랬죠. 어지간한 월급쟁이 밥벌이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덜컥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 엄마도 엄마지만 제 언니 때문도 큰데 제법 괜찮아 보였던 형부와 양가 축복 속에 결혼한 언니가 형부의 오랜 여자친구 때문에 속 끓을 때만 해도 형부도 아니라며 펄펄 뛰고 오해다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미 진작에 갈 때까지 가봤던 사이더라고요. 그러고도 이젠 어릴 적 동네 친구랍시고 같이 어울리는데 묘하게 둘이 주고받는 느낌에 언니가 마음고생 참 많이 했었답니다. 이래저래 저도 남자 혐오증이 생겨서 결혼 생각도 않다가 참 텁텁하니 길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차면 차나 보다, 때리면 때리나 보다 속없이 씩 웃는 모습이 그때는 미쳤던 것인지 마음에 썩 들더라고요. 김희영 씨죠? 저는 박윤택이라고 합니다. 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자주 뵌 것 같은데. 난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아니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 놀랐거든요. 안 그래도 천사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픈 사람 돕는 천사셨네요. 저번에 옆집 할머니 배탈 나셨대서 모시고 왔다가 보고 어찌나 놀랬던지. 참 이거 저기 간호사 누님들하고 나눠 드시고요. 다음에 종종 봬요. 다음에 만나면 아는 척도 좀 하시고요. 갑니다. 차근차근 부어왔던 적금도 해약됐겠다. 형부하고 헤어진 언니도 제법 밝아졌겠다. 저도 결혼이란 걸 해서 엄마에게 새 사위를 만들어 새 여자만 사는 적적한 집에 안도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꿈은 별것 없어요. 그거 평범하게 사는 것이 다였죠. 남들처럼 무리에 섞여서 어울렁 더울렁 있는 듯 없는 듯, 남들 다 있는 부모란에 이름 나란히 적을 수 있게, 한 쌍인 부모란에 저처럼 한 칸 비우지만 않으면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윤택 씨는 저보다 4살 많은 시골 촌놈으로 키는 짜리몽땅한 편에 어깨는 떡 벌어진 게 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찌 되었건 좋았습니다.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형부가 매꼬로마니 물찬 제비 스타일이라서 더욱 남자 외모 좋은 곳에 경계심이 있던 터라 수더분하니 괜찮았고, 어쩌다 보니 엄마와 동양이라 결혼 말 나와 상견례 할 적에도 나름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아기 없는 호인으로 아버지 안 계시는 저를 탓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하나 없이 애처롭게 끌어안아 주셨죠. 저와 동갑인 시동생도 동글동글하니 바로 형수하며 격없이 대해서 아, 나 욕심 비우니 복이 찾아드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 시국에 결혼식도 위험하고 사치라는 생각에 주위 시선 걱정 없이 건너뛰고 착한 거 그거 하나 보고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나 신랑이나 가진 거 없어서 전세 대출 받아서 거실에 방 2개짜리 다세대 빌라에 신혼집 차려 얼레벌레 시작했죠. 얼마 안 되는 대출이자는 신랑이 되기로 하고 저는 공과금 맡아서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되 생활비로 얼마씩 각출하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들이 있고 다 본집들이 순탄치가 않아서 월급 때문에 싸움 날 것 같아 각자 알아서 쓰고 모아가자 했던 것인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윤택 씨는 경력 쌓다가 좋은 곳 기회되면 갈아타던지 그런 야망 따위는 관심 없는 사람으로 저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는 주의라 사실 큰 부딪힘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선 어지간해서 자리 잡기 힘드니까 정 살기 팍팍하다 싶으면 막말로 시댁 내려가 살아도 좋고 하던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고작 몇 개월 만에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결혼은 맞춰가는 거지 한쪽만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사람이 연애할 때와 그렇게 달라지나 소름 돋을 정도로 윤택 씨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날 생각해주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믿었던 이 사람도 남자라 그런지 게임 좋아하는데 일단 시작하면 정신을, 아니 영혼을 뺏기더군요. 이 사람은 딱히 폭력적인 게임은 아니고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하는데 무슨 놈의 욕을 그리 하는지, 캐릭터는 엄지손가락만한 애기용 게임 같은데 그 큰 덩치로 연신 손가락 움직이며 흥분하는 모습에 조금 깨더라고요. 옆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폭 빠져서 멍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곤 하는데,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는 내 신랑은 좋게 보면 아기 같은 순수함이고 나쁘게 보면 못되고 어리숙하게 덜 떨어졌다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 윤택 씨는 흡연자여서 우리 미래의 아이를 위해 금연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신 중압감이 있어서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더 관리를 했던 상태였고요. 공기며 환경이야 말도 못하는 게, 아침에 물걸레질하고도 창문 열어둔 날은 자기 전 물걸레질하면 여전히 까맣게 나오잖아요. 제가 간호사라도 인스턴트로 끼니 때우기도 했던 사람의 신랑도 저 만나기 전까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람이라 담배 끊고 애를 만들자 먼저 이야기한 건데, 담배를 끊는다는 거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보건소 가서 금연 등록하고 패치며 금연 껌이며 약물이며 처방받아 힘내자 응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담배 피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삐지더라고요. 자기를 뭘로 보냐면서요.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랍니다. 잘난 척 말랍니다. 그때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신랑은 어쨌든 제 환자도 아니고 저도 간호사 티 안 내려고 의학적으로 연관을 안 지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싸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금연 첫날 큰소리 뻥뻥 치던 신랑 수고했다고 응원이라도 해줄 요량으로 밖을 보며 기다리는데 집에 다 와서 갑자기 주차장 차 세워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차도 없는 사람이 저는 왜 들어가지 하고 보니 그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줄담배를 연실 피우더라고요. 금연은 개뿔, 한 3대 연달아 피우는 게 뭐하는 놈이지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찌든 내가 온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묻지도 않은 담배 얘기를 꺼내며 종일 담배 안 폈다면서 의시딱딱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글조차 안 하고 껌도 사탕도 입에 안 넣은 상태로 신랑 입에서 담배 냄새가 입 벌릴 때마다 퐁퐁 나는데 말입니다. 윤택씨, 우리 애기 갖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안 생겨도 어쩔 수 없고 우리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일단 금연하겠다 마음 먹은 만큼 건강을 위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접근하자고요. 그렇게 첫날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더구나 주차장에서 쭈그려 앉아 펴가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건강 위해 하는 것에 건강 해치는 게 말이 돼? 천천히 해요. 나는 자기 믿어요. 지금부터 반으로 줄이고 한 달 후 그 반, 그리고 또 한 달 후 그 반의 반으로 줄여나가요. 알았죠? 다 봤구나. 들킨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를 밀더니 대꾸도 없이 윤택 씨는 문을 쾅 닫고 게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에도 반응이 없어 저도 그래라 하고 머리가 깨질 듯해 들어와 누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애 같은 변화에 놀랍기도 하고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저 남자가 그동안 연기했던 것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들어 뒤척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가 싶더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나가보니 거실은 비었고 들어온 사람은 없고 컴퓨터 방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는데 희미하게 거실에서 치킨 냄새가 나서 배고팠구나. 은근 불뚝 성질 부리고는 무안해서 밥 달란 소리도 못하고 먹는 게지 싶어 미안해서 모른 척 해줬습니다. 내가 너무 닥달했나 싶고 잘 해보려다 마음대로 안 되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자책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의 짐승 같은 먹부림이. 다음날 방에 가보면 닭도리탕이나 찜닭, 어떤 날은 족발에 씨뻘건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져 뭔지 모를 일회용 용기가 수북하니 쌓여 있는데 보통 최소 2인분 정도 되는 음식을 혼자서 하룻밤에 다 처먹는 것 같았습니다. 쌈채소는 그대로 밤새 시들어 있는데 막국수 같은 사이드 메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 싹 비운 모양으로 담배는 담배대로 몰래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온팡지게 구석구석 배어 있었죠. 희영아,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고 살살 달래서 맘 돌려. 윤택이 걔가 좀 맹하긴 해도 악한 애는 아니잖아. 세련된 맛이 없는 대신 답답한 구석이 있긴 하더라만.
어디 사람이 100% 내 맘에 들겠냐. 여우같이 굴어너도. 어쨌든 부부가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는 것에서 애정이 붙는 거야. 잘 달래서 먹이고 옆에서 재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남자는 남자야. 신혼이니 지도 좀 무게 잡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 희영이 네가 몰아붙이지 말고 숨통 튀어줘야지 뭘 어쩌겠어. 몰래 담배 폈네 어쩌네 바가지 긁지 말고 모른 척 넘기고 윤택이 좋아하는 걸로 한 상 잘 차려서 먹이고 얼른 화해해. 신혼의 부부싸움 별거 아니니까 너도 이참에 요런껏 성격 좀 파악하고. 친정엄마 말씀대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양념된 한우 불고기를 세일하기에 한 보따리 사 저녁 차리면서 저도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날도 주차장에서 줄담배 들이피고 들어와서는 뚱하니 컴퓨터방으로 들어가는 윤택 씨를 불러 돌려세우니 안 그래도 집안 가득한 고기 냄새에 식탁을 보는 눈빛과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얕은 간사함에 치가 떨렸지만 꾹 참고 얼른 밥 먹자 손 씻고 오라고 하니 군말 없이 후다닥 욕실로 뒤집어 엎으며 그렇게 나와서는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접시 가득히 제법 넉넉하게 쌓아놓은 불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신랑 윤택 씨는 고기를 씹지 않고도 넘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죠. 연애할 적에는 몰랐던 신기술이었습니다. 맛있냐는 제 질문에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입에 퍼넣던 내 신랑이 갑자기 그대로 의자 아래로 폭삭 꺼지는데 놀라서 벌떡 일어나느라고 제 의자도 뒤로 나자빠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중앙을 부여잡던 신랑이 토를 하기에 혹시 심장마비, 기도폐색, 가슴이 철렁하며 달려들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 신랑 윤택 씨는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식사를 하셨더군요. 그것도 아주 많이 다양한 종류로요. 제가 본 걸 글로 표현하자니 좀 더러울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터지듯 내 남편 몸속에서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불고기들을 앞장세우고 줄줄이 나오는 모습에 저는 미안하지만 혐오감이 들어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 종합병원 근무 시절에 긴급한 사고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암투병 환자가 토할 때는 더욱 긴장하며 더러움 모르고 챙기는 간호사지만 멀쩡한 내 남편이 밖에서 거하게 밥을 먹고 들어와서 다시 고기 반찬에 혹해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정황을 목격한 이상 금연 때문이 아닌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 손발이 떨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저 제게 언제부터였을까 싶은 것이 나를 만나기 전부터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건드린 것인지 뿐으로 간호사 공부하며 슬쩍 본 것이지 저도 정신과 전문이 아니라 단언할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는데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친정엄마에게도 섣불리 말 못할 이야기인데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저 남자와 살면 사위라고 두고두고 볼 엄마는 얼마나 속이 터질 것이며 표정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까 싶어 제 선에서 뭔가 방도를 찾아보자 싶었죠. 그러곤 밖으로 나가 자기가 터뜨린 것을 치우는 신랑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보는 사람이라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저와 결혼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마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등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볼록볼록한 것이 헐크 변신점 모습에 옆에서 보니 단추가 버티고 있는 것이 용하다 싶게 중앙 부분이 아주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간신히 여며져 있더라고요. 키 175에 몸무게는 안 물어봤지만 제법 살집이 포동포동했던 신랑은 피부가 뽀얀 편이라 더 쪄 보이는 편이었는데 느낌상으로 살이 몇십 킬로는 찐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명치부터 볼록해져 있는 신랑이 헉헉거리며 걸레질하는 걸 보다가 컴퓨터방에 들어가 양복 주머니와 지갑을 뒤져봤는데 지갑이 두툼해서 웬 돈인가 했더니만 그게 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편의점과 김밥 천국, 가성비 좋다는 저렴한 뷔페 식당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들이었죠. 기가 막히더군요. 입맛도 어찌나 저렴한지 편의점 빵에 삼각김밥에 3,000원 넘어가는 금액 없이 길디긴 영수증을 만들어가며 종류별로 사 드셨더라고요. 이걸 시기장애로 봐야 할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대충 계산해보니 야무지게 출근한다고 집 밖에 나간 이후로 집에 들어와 새벽 배달 야식까지 하루하루 빠짐없이 본인이 일한 만큼의 금액을 호로록 하셨더라고요. 신혼 한 달 만에 저는 결혼한 의미도 없이 신랑이 벌어온 돈 구경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기 좋아 어쩌니 하고 동정받을 정도의 무슨 대단한 유흥 술값도 아니고 도박 그런 것도 아니고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느라고 여기서 2만 원 저기서 3만 원 쉴 수 없이 써제낀 덕에 월급을 날린 것이죠. 월급이 20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얼핏 보아도 적잖이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가 대체 짐승하고 사는 건지 사람하고 사는 건지 몰라 얘기 좀 하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보니 목이 어깨에 바로 올라붙어 몸이 레고처럼 네모난 데다가 찐 것인지 부은 것인지 무척 낯설어 보여 내 남편이 맞나 한참을 쳐다봤죠. 이 순간 저는 사람 살리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보세요, 박윤택씨. 김밥 천국에서 한 달에 50만 원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거기다 야식값은 또 100 얼마. 이미 월급 적자입니다. 그런데 보니 회사 매점에서 쓰신 거 공제돼서 저번 달에는 월급이 50이 깎여 들어왔네요. 니네 회사 매점에서 대체 뭘 파는 겁니까? 네? 알고나 갚읍시다. 회사 매점에선 대체 뭘 사드셨어요? 허헉 하더니 빵 사 먹었어 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애도 아니고 39 남자가 1,500원짜리 빵을 45만 원어치 드시고 그런 거 사 먹고 살이 디룩디룩 찐 겁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입이 고급이라 위스키나 뭐 고급 식당에서 사 먹으면 여봐라 하고 소문이라도 내지 추잡스럽게 이게 뭔지. 이 사람이 못 살았냐. 어릴 적 집안 사정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식탐 터진다는데 부모님은 친부모고 새엄마도 아니고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하시고 오히려 저희 집보다 먹는 것에 신경 쓰시는 편입니다. 냉장고 그득하게 먹는 걸로 아끼는 타입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남자 누구일까요? 엄마는 제 옆에서 재혼하는데 이 남자랑 자라고요? 치사하게 사람을 먹는 걸로 창피를 주냐? 네가 자꾸 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담배 끊으라고 눈치 주고 이젠 먹는다고 눈치 주고 숨 좀 쉬자. 내 몸을 봐라. 빌딩 관리하려면 기름칠하고 잘 굴러가게 윤활유 발라줘야 하는 거야. 나 좋다며. 순진해서 좋다며. 천사 좋아하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이 여자야? 간호사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래, 너 대단한 거 알아요. 솔직히 나는 조무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치댔다가 금방 깔겠구나 했는데 안 버리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야. 그렇다고 하늘 같은 남편이 먹은 걸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망신을 주냐? 내가 마음이 허기져서 위까지 허기지는 거 아니야. 배라도 든든해야 내가 불안감이 가셔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도박을 해 술을 마셔. 그냥 담배 몇 대로 시름 날리고 밥 좀 먹은 건데 내가 엄청 소심하고 여려. 자기도 잘 알잖아. 나 예민한 거. 알아서 살 뺄게. 빼면 되잖아. 살 뺄게. 이제 조심할게 하기에 상가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곳으로 스트레스 풀라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한번 쓱 보더니 시큰둥합니다. 인바디 체질량 검사 좀 해보랬더니 안 한다고 버티고 난동난동. 그런 난동도 없고 그 몸 좋은 관장이 달려들어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 제가 등짝 후드려서 올려봤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무슨 지방량률이 40%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헬스클럽 관장도 처음 봤다네요. 이게 사람인지 지방 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살이 또 출렁거리진 않고 그저 빵빵합니다. 어디 찔리면 빵 터지게 생겼는데 본인은 수분이라 하루 물 안 먹으면 쭉 빠진답니다. 발끈해서 기막힌 말 주워 섬기며 속 뒤집을 때 빼고는 여전히 신랑은 순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눈 꿈뻑꿈뻑 그러고는 돌아서서 삐지는데 하루하고는 근육통 왔다고 절룩거리고 그렇게 다니더니 일주일을 끙끙 앓아눕더라고요. 물이 말래서 맨손 운동하고 자전거 조금 타고 와서 저러는데 한 달 끊길 잘했지 1년 끊었으면 돈 크게 날릴 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와서는 운동에서 허기지다며 족발 보쌈 세트 대짜 5만원어치 배달시켜 자셨습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이라도 하려 치면 중간에 누가 탈까 두렵습니다. 옆으로 떡 벌어져서 누구 하나 타면 엘리베이터 줄 끊어질 것 같아요. 괜시리. 한 달에 밥 말고 근 40~50만원어치 빵에 분식에 야식 쳐드시는 월급 200 받는 내 남편. 엄마는 우리 사위가 키가 있으니까 하시는데 엄마 세대에서나 크지 제 세대에선 안 큽니다. 미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지도 못하니 결혼할 무렵 기억을 하시는 모양이라 사진 보내드렸더니 제가 일부러 못 찍은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엄마 생신이라 날 잡아서 윤택씨 끌고 생일 파티라며 샤브샤브 집에서 저녁 식사할 겸 엄마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이라 아이고 하시며 반색하며 웃으시던 엄마는 그닥 내색은 안 하시지만 찬찬히 보시며 말이 없어지셔갖고
식사 내 시키는 말에 건성건성 고기 쓸어 담느라 말이 없는 사위라는 걸 보시며 점점 입가가 떨리시더라고요. 셋이 갔어도 저나 엄마는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혼자서 거의 20인분을 먹고는 모자랐는지 칼국수 살이 불려먹은 국물에다 밥을 3인분 더 볶아서 숟가락에 산처럼 쌓아 5번 만에 해치우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래서 언니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구나. 경이 데리고 나갔으면 민망할 뻔했다. 그런데 그 사람 병 있는 거 아니냐? 병원 좀 데려가 봐라. 볼타구니가 사람 것이 아니던데. 아니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삽시간에 변한다니. 희영이 네 말 맞다나 나는 봐도 못 믿겠다. 어쩜 그렇게 걸신 들린 듯이. 아니 그 사람 뭐 뒤집어 씌인 거 아니냐? 아규 같은 거? 나 예전에 텔레비에서 봤다. 작기 씌어서 먹어도 뭐 주워 먹고 다니는 사람. 그거 같다. 암만 해도 무슨 사람이 체면도 없고 아니 장모 앞에다 두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것 같던데. 박서방 어쩌냐. 아이고 내 딸 어째. 아 엄마는 간호사 딸 두고 참 그게 할 소리요. 암튼 내 말 이제 알아들었죠? 내가 얼마나 속 터질런지도 알겠지. 미치겠어 정말. 저러고 어찌나 뻔뻔하게 내가 뭐라고 해서 그런다며 핑계대는데 아주 속 뒤집어져. 그 사람 지금 뭐하냐고? 몰라.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깐만. 슬쩍 컴퓨터 방문에 귀를 대보니 게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오는 택시에서 내내 말이 없던 우리는 그대로 각자 방으로 찢어진 상태로 참 내가 나이 34 먹고 그냥 혼자 살 것을 뭐하러 결혼이란 걸 했는지 후에 막급했습니다. 남자와 결혼할 팔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가 혼자 벌어먹고 살 것을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서로 이쁜 시절 다 가고 늙을 일만 남은 처지에 결혼을 했나. 고민의 나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설사에 핏똥까지 얹어졌습니다. 한 며칠 좀 잠잠하다 싶고 괜시리 눈치 보는 기색에 이상하다 싶었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세상에 시동생이 거실에 떡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들어오시네 형수. 하이 오랜만입니다. 더 이뻐지셨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일자리 얻어가지고 신세전 치려고 왔습니다. 쿠팡에서 한 달 쭉 땡겨서 방 얻어서 나갈게요. 오래 안 걸려요. 잘 부탁합니다 형수님. 시동생 그동안 윤택씨랑 다르게 말수 많고 부침성 있다고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능글능글합니다. 어쩌자고 어머니는 한마디도 언지를 해주시지 않은 건지 전화라도 해보려니 지금 부모님 아랫 동네 양파 뽑으러 원정 다니시느라 댁에 안 계신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일비 받고 남의 밭일 하시는데 괜시리 눈치 보인다나요? 시간 나시면 알아서 먼저 하실 거래서 속이 더 부글부글 솟고 있는데 그러고는 시동생이 남편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들어와 가타부타 말없이 현관에 커다란 남자 신발 보고도 놀라지 않고 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끼리는 말이 되어 있는 상태 같았습니다. 짝꿍한 이들 속으로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윤택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금택이 조금 있다가 금방 나갈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연락받고 그러라고 했거든.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요즘 우리 영 살얼음 판이잖아. 여기에 금태기까지 얹힌단 소리 하면 자기 집 나갈까봐 안 했어. 아니 못했어. 일단 얼마 안 있어 나갈 거니까